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서 예전엔 트위터라고 했죠. X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는 X의 게시물을 꽤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이 X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고 여러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 유튜브보다 X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가 있는데요. 현재 X에서 이 GCB를 맹신하는 유저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GCB라는 개념에 명확하게 지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GCB가 커질수록 파이는 점점 하락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매우 위험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X라는 공간에서 GCB를 반대하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GCB라고 하면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그냥 놔두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GCB를 잘 분석을 하다 보면요, 그 특성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해외를 보면 교육 환경이 좀 부족한 이 3세계 국가의 사람들에게 GCB는 굉장히 치명적인 매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야, 1파이는 31만 4,159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어. 너 10개의 파이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코어팀의 니콜라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GCB를 응원을 해주고 있다. 현재 전 세계가 GCB로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고 파이가 화폐가 되고 있다. 이런 설명이 그런 사람들을 바로 GCB 커뮤니티에 유입을 시킬 수 있고, 여러 계정을 팔로우하게 해서 커뮤니티 숫자를 늘릴 수 있고, 또 아무 의심 없이 그런 사람들을 세뇌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이런 GCB 내러티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스캠 계정들, 사기꾼들이 이 GCB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뒤편에서는 더 큰 조직들이 움직이고 서로 얽히고 설켜서 영리적으로 맞아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파이 네트워크 상의 해커들, 여러 좋지 않은 앱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들, GCB 커뮤니티 리더들 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GCB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제일 먼저 커뮤니티 숫자를 늘려야겠죠? 유튜브든 개인 홈페이지든 아니면 X 계정이 되었든 일단 수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만들고 콘텐츠를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광고를 또 클릭을 해줄 수 있다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 수를 늘리고 광고를 노출시켜서 광고 수익을 얻는다, 이것만으로는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일반 다른 유튜버들, 다른 미디어 업체들, 모든 방송사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회수가 높으면 저도 좋은 거고요, 광고 수익이 더 커지면 저도 힘이 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위한 콘텐츠가 진실로 만들어졌냐 아니면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진실인 정보이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것이고, 이것이 허위와 큰 스캠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정말 큰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호카 뉴스가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현재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거짓 뉴스들, 예를 들어 어떤 대기업과 파이가 협업을 시작을 했다, 어떤 은행에서 파이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허위 뉴스를 매일 공장처럼 대량 생산해내고 있는 곳이 바로 호카 뉴스가 되겠습니다. 호카 뉴스가 수년 전 이 초반에는 거짓 뉴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이 순진한 파이오니어를 대량으로 끌어오는 데 집중을 하였다면, 현재는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광고 수익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카테고리를 좀 확장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초기에 이 호카뉴스 사이트를 추적을 했을 당시 이 사이트에서는 본인들을 나이지리아 중심의 미디어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냐면요, 그런 얘기는 없어졌고요, 갑자기 영국 기반이다, 파이의 창업자인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직접 설립한 사이트로 정보가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런 거짓 정보는 크롤링해서 퍼뜨리는 건 정말 일도 아닙니다. 정말 쉽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신뢰를 해야 되는 도메인 주소의 정보라든지 이런 등록자 정보는 모두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만 온라인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짜 니콜라스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니콜라스는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 본인이 연관되어 있고 본인이 운영하는 모든 미디어 소스를 공유를 해놓았고요, 나머지는 절대 신뢰하지 마라, 이렇게 이미 정보를 공유를 해놓았죠. 왜냐하면 호카 뉴스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미디어들이 니콜라스의 공식 계정인 척 또는 니콜라스와 연관이 있는 척 둔갑을 해서 거짓 정보를 내만들고 있죠.
실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파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파이 공식 기사들을 모아놓은 뉴스 관련 페이지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생산해내는 이 호카뉴스 따위를 니콜라스가 직접 운영할 리는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렇게 호카뉴스가 만들어낸 수백 개, 수천 개의 가짜 뉴스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서히 세뇌가 됩니다. 파이는 독특한 자산이고 차트 같은 거 절대 보면 안 되고요. 다른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파이 관련 뉴스 다 가짜이고요. 진짜 파이는 우리가 말하는 파이가 진짜이다. 이런 말을 커뮤니티가 내뱉을 수 있게끔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계속 이런 뉴스를 날립니다. 파이가 중국 텐센트와 손을 잡았다. 텐센트가 GCB 기준으로 1파이를 31만 4,159달러 가치로 인정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지속해서 내보내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일까?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과연 이 호카뉴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GCB 최상단에 있는 리더들이 이런 광고 클릭 비용 이런 걸로 만족을 하고 끝을 낼 집단이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철판을 깔고 거짓 뉴스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낸다, 조직적으로 퍼뜨린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어떤 목표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요. 사기 당하기 딱 좋은 그런 순진한 사람들을 수십만 명 이상 끌어모았다면은 여기서 광고 수익만 딱 벌고 엑싯을 한다. 그것은 바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호카뉴스와 이런 GCB 리더들 컨텐츠를 계속 살펴보면요. GCB 기준으로 거래가 되는 이런 상황들 또는 앱,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GCB 비율로 거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파이가 성공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한다. 세뇌를 시킵니다. 자동차가 조만간 1, 2파이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스포츠카가 2파이면 산다. 오토바이가 0.1파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것을 수년간 그런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GCB 커뮤니티는 1, 2년 이상 이런 얘기를 계속 보다 보면요. 세뇌가 됩니다. 아,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런 공급자가 정말 어딘가에 존재를 하나 보다. 우리에게 그런 자동차를 1파이에 넘겨줄 만한 공급자를 GCB 리더들이 찾았나 보다. 이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이런 GCB 관련 파이 앱, GCB 관련 여러 사이트에 지갑 연결 기능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대대적인 홍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GCB 커뮤니티가 난리가 납니다. 와, 지금 당장 거래는 아니더라도 조만간 오픈 메인넷이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수 파이코인으로 정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휴대폰도 지금 파이 몇 개로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니 일단 회원 가입이나 먼저 해놓자. 아니면 지갑 연결이라도 먼저 해놓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GCB 유저들이 이런 사이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지갑 연결을 하기 위해서 비밀 구절 24개 영단어를 적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GCB 유저들 중 그나마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예를 쳐봐도 100명 중 99명이 속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중 1%만 여기에 속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큰 수익입니다. 만약 GCB 유저들 10만 명 중 1%만 여기에 입력을 한다라고 해도 1000명 이상이 여기에 자기의 비밀 구절을 갖다 바치는, 즉 자기의 파이코인을 갖다 바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또 이런 사이트가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비밀 구절이 이런 앱이나 사이트 운영자에게 다 고스란히 전송이 되는 거고 그분들 지갑 다 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우리 오픈 메인넷 될 때 우리가 고래 지갑 보면요. 개인 지갑인데도 불구하고 파이코인이 수백만 개, 수십만 개 쌓인 지갑들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폐쇄형 메인넷 때 파이코인을 그렇게 많이 모을 수 있었을까? 다 궁금하셨지만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의심을 할 수 있었죠. 다 이런 조직과 연관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집단들 돈 정말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이 어둠의 집단에서는 GCB 커뮤니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세뇌해야 되고 교육하고 호카뉴스도 그 중에 저는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호카뉴스에서는 파이의 랩트 파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랩트 파이라는 건 다른 블록체인으로 자산을 옮기기 위해서 해당 체인에 맞게 토큰을 변환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파이가 이더리움으로 옮겨갈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더리움 시스템에 맞게 랩핑을 씌워서 다른 토큰으로 변환을 해서 이더리움 자산으로 만든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미래의 얘기고요. 현재는 그런 거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호카에서 이렇게 랩트 파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슈를 끌어놓은 다음에 동시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이 랩트 파이라는 키워드로 이 앱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랩트파이 사이트에서 순진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여기서도 비밀 구절 입력을 유도합니다. 당연히 스캠이었고 여기에 입력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파이코인을 뺏겼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죠. 이게 정말 다 우연일까? 그들에게는 이 수백 파이, 수천 파이 운이 좋으면 한 명당 수만 파이 이상을 해킹해 갈 수 있는데 이보다 좋은 비즈니스가 어디 있겠느냐? 특히 이건 비수탁형 지갑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해를 잘 못하는 우리 본인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기사 같은 걸 보면요. 호카뉴스에서 인도네시아 GCB 생태계에 감사한다 이런 뉴스도 올라왔는데요. 겉으로 보면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GCB 기준으로 1파일을 말도 안 되는 비율로 거래하게끔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X에서 인도네시아 GCB 유저에게 받은 제보로는 그 GCB 단체가 참여비를 받고 그 비용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유저들만 희생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우연일까? 앞에서는 GCB만이 공익을 위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파이다. 파이는 화폐이다. 파이는 GCB이다. 이렇게 계속 세뇌를 하지만 뒤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순진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있는 곳, 그곳이 이 GCB 생태계가 아닌가. 저는 지속적으로 이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도 그렇고 국내는 잘 모르겠지만 이 파이 인플루언서들 또 GCB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난을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제가 파이 생태계를 통틀어서 정말 몇 안 되는 이 GCB를 비난하는 이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인플루언서들도 이 팔로워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고 팬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다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라는 스탠스로 수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거 상관없고요. GCB와 싸운 지가 이미 3년이 넘어가고 있고 매번 그냥 X에서 GCB와 싸우는 컨텐츠만 쌓이고 있고 제 컨텐츠의 거의 절반이 GCB 관련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GCB 유저가 보게끔 이 매번 이 파이 백서를 올리고 파이 정보글을 올리고 어떻게 가치가 형성되는지 이런 글을 올리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도 파이를 아끼고 정말 파이 생태계가 잘 되길 원한다면은 뭐 팬덤이 좀 줄어들고 안티 팬들이 반대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이 X를 보더라도요. 서치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지금 바로 믿으면 안 되고 중복 체크 무조건 필요한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는 이 AI 기술이 너무나 발전이 되어서 이미지나 동영상, 목소리 이런 것 조작하는 거는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사진이 뭐 포토샵인지 조작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AI가 너무나 잘 만들어주기 때문이고 지금 이 가짜 게시물 보면은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라고 해서 이 CFTC에서 시장 투명성, 혁신 및 금융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했고 여기 니콜라스가 참여를 했다라는 가짜 글이 올라왔는데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니콜라스가 저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죠. 자, 원본은 이겁니다. 여기서 AI로 얼굴만 니콜라스로 자연스럽게 바꿔준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무언가를 조작을 하려고 할까? 조작을 하는 행위, 이 AI를 이용을 해서 시간과 자원을 투입을 해서 노동을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올려놓으면 열의 9명은 정말 우와 하는 댓글을 써놓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가장 먼저 이거는 AI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 그때까지 그 누구도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아하는 사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클릭률을 높인 다음에 자, 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받기 위해서 페이스북 링크로 들어오라고 유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북 링크로 가보면요. 니콜라스 공식 계정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가짜 계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미 약 4,000명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팔로우를 하고 있죠. 자, 캘리포니아에서 왔고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다라고 마음대로 적어 놓습니다. 자,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도 보여드렸지만 니콜라스가 페이스북을 따로 개인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X나 인스타그램 정도는 니콜라스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니콜라스 계정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사진을 자주 공유하고 SNS 활동을 좋아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100% 가짜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계정 주인은 왜 이렇게 가짜 사이트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 페이스북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을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페이스북에는 X보다 암호화폐 초보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는 자산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스캠 활동을 할 때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댓글에서 바로 이거 스캠 아니냐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신고나 차단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스캠 활동을 오래 못하고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투자 관련 글보다는 소셜 활동을 즐기는 플랫폼이다 보니 암호화폐 관련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이 페이스북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서 스캠을 진행을 할 때 훨씬 더 원활하게 스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페이스북에서 스캠 글을 보면요. 댓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스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페이스북의 유료 광고는 X에 비해서 더 쉽고 많이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스캠 광고를 올려도 엄격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갑 연결창을 띄워놓거나 하면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여기에다가 비밀 구절을 입력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스캠 지갑들이 순진한 사람들로부터 파이코인을 한 번에 이렇게 빨아들이는 걸 온체인 상에서 분석을 해보면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에이, GCB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런 컨텐츠 만들 수도 있지. 야, 니콜라스 합성 사진 한번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좋고 아니면 아닌 거고. 에이, 이런 파트너십 기사, 뭐 은행이랑 협업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안 좋은 거고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넘어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행위를 취하기 위한 다 밑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자료들을 커뮤니티에 공유를 하는 우리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인 걸 알면서도 에이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라는 마인드로 이런 찌라시를 나르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분명 어떤 분들은 속아서 미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를 보면요. 제가 계속 이런 거를 예전부터 올려왔습니다. 제발 페이스북에서 이런 가짜 광고들, 스캠 컨텐츠들을 보게 되면 신고 좀 함께 해달라. 계속 공유를 했던 이유가 신고도 한 명이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 스캠 활동이 너무 심각하다. 너무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AI가 나와서 모든 것을 쉽게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X에서 활동할 때 최소한 우리가 여러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방어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일단 뭐 GCB나 뭐 이런 허위 사진이 있으면 이것이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 X에는 그록이라는 AI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컨텐츠에 골뱅이를 찍고요. 그록이라고 일단 영어로 쓰고 한 칸 띄어서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보통 영어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들어오는데요. 이 사진이 합성이냐 아니냐 이렇게 댓글을 적어 놓아 보시면은 AI가 5분이나 10분 후에 대댓글을 달아줍니다. 너무 트래픽이 많으면은 댓글이 달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달리게 됩니다. AI가 나름 똑똑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이미지의 원본 소스를 다 추적을 해보고 관련 기사가 있는가 다 조사를 해보고 이 이미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평가를 내주는데 정확도는 거의 99% 정도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에서 이런 조작된 사진이 진짜일까 아닐까 이런 거는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GCB를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 많았지만 그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렇게 GCB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에 이 GCB 활동을 하는 것보다 남의 등에 칼을 꼽기 위해서 미끼 수단으로 GCB를 사용하는 이 계정들,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반대를 해왔던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스캠 부분은 내려놓고 이제는 좀 기술적으로 GCB가 정말 좋은 것인가 한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 글만 보더라도 다 GCB 반대 글이긴 했는데요. 잠시 요약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18일 제가 올렸던 X 글인데 GCB의 주장, 거래소에 있는 파이는 IU 토큰이고 가짜 토큰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반박을 한 것이고요. 파이 공식 홈페이지 KYB를 통과한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파이코인은 모두 진짜 파이코인이고 IU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 해당 거래소는 모두 정식 파이 지갑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거래소로 우리 개인 지갑에서 입출금을 할 때 파이코인이 다 이동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진짜 파이코인일 수밖에 없다. IU라는 것은 2020년 말에 후오비 거래소에서 거래소 자체 토큰을 발행을 해서 거기 이름만 파이라고 붙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 IU 토큰이나 스캠 코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더리움 위에서 ERC20 같은 토큰은 1000억 개 바로 발행을 할 수 있다. 10분도 안 걸리죠. 그 토큰 위에 우리가 파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그러면 그것이 바로 파이 토큰이 될 수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름은 파이여도 그거는 이더리움 위의 토큰인 것이고 파이 블록체인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토큰이다. 그런 거를 스캠이라고 보는 게 맞다. IOU와 스캠은 사실 다른 건데 IOU는 이 원래 재단에서 합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미리 토큰을 발행을 하게끔 재단에서 합의를 해주고 거래소가 그 IOU를 당분간 거래를 해서 가치를 만들어준다면 나중에 프로젝트가 출시가 되고 실제 코인이 출시가 되었을 때 그 IOU와 실제 코인을 1대1로 수합을 해주는 그런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후오비 토큰은 애초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파이코어 팀은 여기서 반대를 했었죠. 그러니 이것은 일방적으로 발행한 스캠 토큰이 맞습니다. 이런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GCB가 현재 파이코어 팀이 다 인정을 해줬고 QA비까지 시켜줬고 지금 홍보를 해준 그런 거래소에서 나온 실제 파이코인을 IOU와 혼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정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또 제 다른 포스팅을 보면요. 파이 가격은 여러 요소의 조합으로 얻어지는 거다. 여러 내러티브가 있고 여러 신뢰가 있고 유동성 및 네트워크 효과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의 혼합으로 파이 코인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어떤 단일 요인에 기반해서 코인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파이의 투기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때는 이 차트를 분석하는 것 이런 행위 자체가 파이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러 트레이딩이 진행이 되면서 파이는 시장이 작동할 때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해준다. 즉 연료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 이 파이 일단 급한 대로 지금 이 가격에 시장에 팔아야겠다. 또는 매수를 해야겠다. 지금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다 이런 트레이더들, 이런 거래소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러기에 파이의 화폐를 언급하는 건 무조건 선이고 거래소나 차트를 얘기하는 건 무조건 악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는 부분이고 참고로 오늘 제 댓글창에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다오님 혹시 코인 하세요? 라고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아니 이 글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2021년 초부터 이 채널을 오픈을 했고 파이도 코인이지만 파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2021년부터 월드코인, 스텔라, 솔라나, 에이다 심지어 다양한 코인을 리뷰를 해왔고 그리고 파이코인 영상에도 매번 코인 시장 분석을 함께 해왔었는데 5년이 지나서야 다오월드가 파이가 아니라 코인을 하고 있다. 현타가 온다. 라고 좀 글을 쓰고 있는 걸 보고 그 글에 지금 제가 현타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이없는 글이 달리고 있다는 거 현재 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국내 내부에서도 여러 파이 관련 인플루언서들이 파이 관련해서 잘못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집단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충은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컨텐츠를 제가 직접 보고 소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도 몇몇 분들이 파이를 극단적으로 한 특성에만 치우쳐서 한 방향으로만 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특성을 얘기하는 것을 악으로 치부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그런 현실 왜곡 속에서 계속 노출이 되면요. 파이를 마치 성스러운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타 코인은 도박으로 분류하는 그런 인식에 머물게 되면 자, 이 논리가 무엇이 되냐면요. 자, 우리는 손흥민을 응원해야 돼. 그래서 다른 축구 선수들은 축구 선수도 아니야. 걔들은 볼 찰지도 몰라. 계속 세뇌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진짜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축구 선수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냥 동네 양아치쯤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이제 그룹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축구 선수를 얘기하는 순간 배신자 취급을 받고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로지 손흥민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는 않죠. 파이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파이를 시작하기 전 약관을 읽어보시면 블록체인 기술과 이에 관련된 화폐 및 토큰은 채택 여부, 투기, 기술적 요소, 보안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매우 높은 변동성을 가진다는 점 기한은 이해를 하시고 인지하고 이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로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즉 파이코인과 이더리움은 특성이 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파이 메인넷이 외부 연결이 허용되거나 파이가 하나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경우 파이 역시 다른 암호화폐와 유사한 수준의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동일한 위험 요소에 노출이 된다는 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술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 비용은 언제든 변동 및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비용 상승이 블록체인상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코어 팀도 파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파이오니어는 이 파이코인이 비트와 이도와 같은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동일한 자산이고 이것은 다른 타 암호화폐의 특성을 똑같이 다 가지고 있다. 즉 똑같이 시장에 노출이 될 것이고 이 특성을 일단 다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 된다. 좀 전제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를 하려면 당연히 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파이를 이해하려면 시장부터 배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항상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의 주기가 무엇인지, 유동성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코인 시장의 세력이 뭔지, 공매도의 정의가 뭔지, 투기적 성격의 시장 구조도 한번 알아봐야 되고요. 지금 온체인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블록체인의 거래가 어떤지, 차트가 뭔지 다 알아야죠. 그런데 이거는 안 배워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요. 대신 안 배워도 되는데 이 요소들을 악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서 항의를 해서 제가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단을 한 이유는 댓글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파이는 화폐 아닙니까? 왜 차트 분석하세요? 파이는 화폐 아닙니까? 왜 가격을 얘기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파이는 화폐가 맞습니다. 그런데 파이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파이는 크립토 자산이기도 합니다. 파이는 암호화폐 자산이기도 하고요. 파이는 가상 자산이기도 합니다. 파이는 투기적 자산에도 이용이 되고요. 투자적 자산, 장기적 투자, 단기적 투자 모두 이용이 됩니다. 웹 3.0 자산이기도 하고요. 블록체인 위에 돌아가는 네이티브 토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파이콘입니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입니다. 토트넘 전 선수이기도 했고요. LAFC 현역 선수이기도 하고요. 공격수이기도 합니다. 인간이기도 하고요. 착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개인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맞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이는 화폐다라고 외치는 국내 이 G11 리더들이 실제 올해 파이 오픈 매닛이 나왔을 때 그 누구보다도 흥분을 하고 가격이 높기를 열광을 하고 파이 가격이 높아지기를, 펌핑이 나오기를 원했다. 파이 차트 라이브로 켜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라이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저도 많은 정보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분들이 실제 파이 차트를 보는 법을 몰라 했었고, 이 차트 분석법을 매우 어려워했었고, 또 파이의 가격이 본인의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로 그 라이브를 껐었고, 그 후로 차트 얘기를 일체 하지 않게 되었다더라. 자, 이게 맞다면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자,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또 차트를 그 사람들이 그때 봤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주구장창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픈 매닛 되면 파이 100달러, 1000달러 1억 갈 겁니다. 그분들 말처럼 파이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1달러, 3달러, 5달러만 넘었어도 그분들도 기분이 좋아서 계속 차트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꺼내보니 차트가 보기 어렵고 배우려니 좀 힘들고 또 이 가격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드니까 또 좋은 것만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피하고 싶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차트적 분석 또 자산 투자적 이 성격을 가진 이런 얘기들을 다 멀리하고 싶고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을 악으로 치부하게 되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이런 내러티브가 쌓인 거다. 자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상황이 힘들고 가격이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어도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투자의 한 부분이다. 파이 가격이 안 좋을 때, 다른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다 떨어졌을 때도 똑같이 우리는 이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에 강해집니다. 어차피 코인 시장 90%는 힘든 시기입니다. 오로지 10% 또는 10%도 되지 않아요. 5%만 환호를 외칠 수 있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 5에서 10% 그 상승 기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이 90%가 왜 힘든지 왜 이 힘든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지 눈을 가리고 피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화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기도 좀 글이 이제 나올 텐데 읽어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에 올린 글인데, 자, 일단 우리가 G12 가격을 올리고 싶다면 일단 시장에 공급되는 파이를 줄여줄 수 있는 수요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G12는 정반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파이의 값은 1파이에 31만 4,159달러이기 때문에 여기서 0.00001파이만 가져가겠다. 당신도 이렇게 거래하고 나도 이렇게 거래하겠다. 우리가 앞으로 5개, 10개만 가지고 있어도 평생 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G12와 180도 반대로 가야 파이 가치가 그나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거래를 해서 시장에서 0.0001개 파이를 이렇게 수요를 가져가고 이렇게 빼간다라고 해서 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급, 수요량 전혀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요. 파이는 계속해서 넘쳐 흐를 것이고 공급이 과잉되어서 파이 가치는 하락할 것입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파이의 양이 급격히 감소할 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파이를 시장에서 내가 먼저 더 많이 빼낼 거야 이런 탐욕이 생겨야 되고요. 어떻게든 내가 이 파이를 초기에 더 많이 획득할 거야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능하면 이 P2P 거래로 수십 파이, 수백 파이, 수천 파이, 심지어 수만 파이까지도 거래가 가능한데 어떻게 이것을 파이 생태계를 크게 해치지 않고 내가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이 나와야 파이의 공급량이 줄어든다. 시장에서 파이의 개수가 흡수되어 간다. 줄어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이렇게 거래한다라고 해서 파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주면은 파이는 점점 희소해지고 그 가치는 조금씩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파이를 어떻게든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게끔 하고 탐욕이 이 생태계에서 여기저기 생겨나는 것을 허용을 해줘야 되고요. 개인들이 파이를 가져가서 이득을 보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커뮤니티에게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사실 파이코어 팀이 온체인 락업 시스템을 출시했을 때 그런 의도였을 겁니다. 5,000 파이를 마이그레이션 받은 사람은 이 P2P 거래를 시작을 해서 5,000 파이를 모아라. 그래서 락업을 하면은 그만큼 큰 부스팅을 줄게 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코어팀도 0.00001파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봤자 큰 의미 없다라는 거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수요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시장에 있는 파이를 최대한 많이 빼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에도 설명을 했지만 안타깝지만 GCB는 현실 도피다. 지금 당장은 이 가격을 보지 않고 우리가 높은 가격만 생각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마지막 단계를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수익을 얻으면서 좋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들이 파이를 열심히 모으고 더 많이 모을 때 그분들은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고요.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베트남 유저로 보이는 사람이 여기 글을 달았습니다. 파이는 돈이다. 파이는 돈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필요하지 않는다. 돈이라면 고정된 가격만 존재하니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다시 댓글을 달아드렸는데요. 매번 듣는 소리가 그거다. GCB 유저들이 파이는 돈이기 때문에, 통화이기 때문에, 화폐이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과 수요와는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말이다. 실제로 이 커런시, 이 통화야말로 외환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수요와 이 공급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지 않냐. 아니 미국 달러 가치가 이 금리 0.2%만 변해도 지금 크게 변동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라. 전 세계가 왜 이렇게 FOMC 회의 결과 이 제롬 파월의 말 한마디에 지금 발표를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봐라. 이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돈을 회수를 하고 돈을 회수를 한다라는 것은 이 화폐 공급을 감소시킨다라는 것이고 또 더 유동성을 푼다. 공급을 증가시킨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그야말로 크게 변동을 한다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달러의 가치만 변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국가의 법정화폐도 지금 매일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것도 매우 쉽게 다른 자산에 비해서 더 예민하게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아니 이 밑에 사진을 봐라. 왜 일부 국가는 화폐의 가치가 휴지 조각보다 못해져서 지금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는지. 이유가 무엇이냐?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의 이 밸런스를 맞추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커런시라는 게 이렇게 가치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물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금, 은, 법정화폐, 코인도 그렇고요. 부동산, 주식,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물, 옥수수, 기름 모든 게 이것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가치가 오르려면 간단하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야 된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가 파이를 돈이라고 부르든 법정화폐라고 부르든 아니면 어떤 커런시라고 부르든 파이의 가치는 높아질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또 어떤 GCB는 이런 글을 쓰죠. 지금 채굴 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봐라. 현재 파이가 이렇게 희소한데 파이 가격이 낮게 측정이 된다면 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현재 모으고 있는 파이코인 쓰지 말고 무조건 모아라. 자, 이런 지금 교육을 GCB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썼죠. 현재 약 83억 개 이상이 메인넷으로 파이코인이 이전이 되었고 또 마이그레이션 받은 인원이 1,57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530파이 정도 가지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 물론 이것은 1차 마이그레이션이고 2차 마이그레이션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생태계 내에서 파이 보유량이 매우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초기에 노드를 오랫동안 운영한 분들은 1차 마이그레이션 때 노드 보상도 함께 받았는데 그런 분들은
최대 4만 이상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4만 개, 3만 개 그렇게 받은 사람도 있었고, 최근에 받고 있는 사람들은 1차 마이그레이션에 노드 보상이 포함이 되고 있지를 않고 있고, 채굴 속도가 많이 느려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10파이 이상 못 받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파이 5개를 캐는 것조차 너무 어렵기 때문에 파이 가격이 높아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파이 수치 높으면 저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채굴 속도만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게 맞다면 이미 파이 말고요. 좀 주변을 둘러보시면 채굴이 끝난, 에어드랍이 끝난 여러 휴대폰 관련 코인도 있고요. 정말 많은 코인이 있는데, 그런 코인들은 채굴 속도가 줄다 못해 이미 종료까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코인들은 수학적으로 이미 가격이 엄청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그런 코인 중에서 가격이 높아진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채굴 속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그렇게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이가 채굴 속도를 낮춰서 조금씩 준다 하더라도 파이는 유동성이 이미 풍부한 생태계입니다. 최대 공급량은 1000억 개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미 메인넷에 100억 개 가까운 코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가 필요하다면은 채굴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여와 작업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쉽게 파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의 가격은 현재 채굴 속도와 관계가 거의 없고요. 이 생태계에 우리가 얼만큼 큰 노동력과 자본을 투자하는지, 그래서 이 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데 파이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 가격은 채굴 속도가 아니고요. 메인넷에서 유통되는 물량을 우리가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경쟁 압력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자, 그렇다면 파이 값이 지금 10개도 안 되는 이 정말 뒤늦게 참여한 채굴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부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이 돈으로는 속옷 한 벌도 사지 못한다. 즉, 이 5개, 10개밖에 없는 파이라면은 내 속옷도 못 사는데 이거 그러면 생태계 망한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G10의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본인이 채굴한 파이로 무엇을 살 수 있을지만 고민을 합니다.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더 많은 파이를 축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지금 10개도 모으지 못했다. 채굴에만 의지해서는 당연히 안 되죠. 파이 생태계에서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획득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버튼 한 번만 클릭하는 것으로 충분한 파이 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2019년, 20년에나 가능했던 얘기고요. 다 뒤늦게 투입이 되었다면 그렇게 큰 인센티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노드를 운영하시거나 어떤 앱을 개발하시거나 추천일을 지금이라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실제 돈을 써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노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파이를 더 모으기 위해서 시간, 노동력, 자원, 심지어 법정화폐까지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 생태계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참여 방식입니다. 채굴은 최소한의 동기부여만 해줄 뿐입니다. 2단계에서는 이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도, P2P 거래를 할 때도 여러분의 개인의 이득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0.00001파이 이런 거 모아봤자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수수료 자체가 0.01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100번, 1000번 거래를 해도 수수료로 모든 게 사라져버립니다. P2P 거래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100파이, 1000파이, 10,000파이를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짜는 게 좋고, 아니면 파이를 많이 모으지 못하더라도 내 비즈니스에 어떤 홍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부가적인 수익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에 그래서 적어놨던 게, 아니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고 우리의 노동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상품은 다 가치가 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 과소평가를 해야 되고 스스로를 학대를 해야 되고, 안 그래도 돈이 많이 없는 우리들이 정말 G10이라는 잘못된 교육 때문에 더 가난해진 걸 보면은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G10 유저들이 상품 하나 팔고 0.00001파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5,000번을 팔았을 때 0.005파이를 모읍니다. 그 5,000번을 거래를 해서 0.005파이를 모아서 어딘가로 보내려고 하면요, 0.01 고정 수수료 들죠. 앞으로 수수료 더 높아질 가능성 있습니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아마 한동안은 이 고정 수수료 0.01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0.01 파이 때문에 이 G10 유저들 다 죽는 겁니다. 파이 생태계에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무조건 손해입니다. 가족 지갑으로 파이를 한 번 보내려고 해도 손해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탕 하나를 G10으로 사 먹으려고 해도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손해고요.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 결제
번째,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손해입니다. 심지어 덱스에서 트러스트 라인 하나 연결하는데도 0.01 수수료가 드는데 토큰 하나 연결해도 이미 5,000번의 거래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거래소 팔기 위해서 거래소에 출금하고 입금하고 이런 과정도 0.01 그 이상 수수료가 드는데 다 손해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게 손해가 됩니다. 이런 방식을 GCB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스스로를 가치를 낮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개인이 살아남아야 되고요. 개인이 이익을 내고 개인이 파이로 인해서 행복해져야 그래야 파이 로컬 커뮤니티도 커질 수가 있고 파이 전체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GCB는 이런 지역사회, 이 개인, 이 전체를 점점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교육을 하고 있을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12월 27일에도 이 탈중앙 거래소 덱스 관련해서도 글을 올렸는데 덱스 관련 사용법은 제가 특집으로 영상 3개를 제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GCB 유저들 또 다른 희망 회로가 생겼죠. 파이 덱스가 나오면 악의 축에 있던 중앙화 거래소 이제 시대는 끝이 나고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파이의 가치가 진짜로 정해지고 GCB 가치로 이제 고정이 될 수 있다. 이미 코드로 다 정의가 되어 있다. 또 이런 뻥을 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허위 광고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물론 이해는 됩니다. 나중에 그분들을 등쳐먹기 위한 방법인데요. 다 거짓입니다. 가격이 코드로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자산이 이미 다 코드로 정해졌겠죠.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중앙거래소처럼 가치는 변동할 거고요. 중앙거래소와 이 가격 차이 그렇게 크게 안 날 겁니다. 차이가 나면은 이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 가격 차이를 이렇게 밸런싱을 맞춰주는 차익거래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갭이 줄어들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가 좀 축소해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글들만 보시더라도 제가 왜 요즘 X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서 여기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지 왜 해외 여러 사람들, GCB 유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이젠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수년간 파일을 리뷰를 해온 유튜브로서 정말 올해도 정말 많은 스캠 사고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컴플레인 받아봤고요. 개인적 메시지 많이 받아봤고 수만 파이, 수천 파이 해킹당한 사람들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이 파이 가치를 올려서 이 거래를 진행을 하다가 이 비즈니스까지 힘들어진 분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큰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큰 사기 당하지 않고 또 GCB 이런 거에 좀 너무 빠지지 않고 우리 자산 잘 지키고 이득 볼 때는 좀 이득을 보고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정말 암호화폐가 주류로 크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미 대통령이 이 코인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SEC가 이제 인정을 하는 시기가 되었고 CFTC도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미 연준도 이제는 코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인이 단순히 버블의 대명사가 아니고요. 투기 자산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와, 당신 코인 하네?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파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일을 한다라는 건 이미 이 코인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코인이라는 그 진한 이 좋지 않은 이미지 이런 용어 하나 때문에 스스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나는 파일을 하고 있어 코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왜곡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제대로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 시장에 참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내년 2026년에는 우리 파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암호화폐들이 좀 더 좋은 대접을 받고 가격도 크게 상승을 하고 우리들에게 정말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보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